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교육부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5년마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정책 계획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가 차원의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이번 계획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꽤 많이 들었어요. 0.9%에서 2.1%로요. 네,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게다가 딥페이크 같은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이버 폭력까지 나타나면서 이 계획의 무게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처벌만 외칠 게 아니라 정말 예방하고 또 교육적으로 풀어가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계획의 핵심 구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인데요. 첫째는 그동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학생들 마음건강 관리, 이게 좀 부족했다는 거고요. 예방 시스템의 문제군요. 네. 둘째는 이제 신종, 변종 사이버 폭력,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 사이버 폭력은 정말 계속 진화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이걸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또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것도 좀 미흡했다, 이겁니다. 세 가지 영역이네요. 예방, 사이버 폭력 대응, 그리고 교육적 해결과 연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 번째, 예방교육이랑 마음건강관리 문제. 기존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충분하지 못했을까요? 네, 그 어울림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취지였는데 운영상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자료를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주체들 간의 연계가 좀 약했고요. 특히 학부모님들 교육 참여 기회가 적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학부모 참여 중요하죠. 근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요? 비대면 수업 늘고 하면서 아이들 사회성기를 기회도 줄고 우울감 같은 것도 높아졌다고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개선 방안이 나온 건데요. 2026년부터 어울림 플러스라는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데요. 어울림 플러스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핵심은 통합입니다.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키우는 거, 또 교원들의 생활지도 전문성 높이는 거, 그리고 학부모님들 자녀 이해나 소통 교육,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하던 걸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2025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 이걸 운영하고요. 특히 초4, 중1, 고1, 이 전환기 학년들 있잖아요. 네네, 중요한 시기죠. 이 학생들한테는 2027년부터 어울림 학기제를 도입해서 사회정서 교육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울림 학기제?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물론 이게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가 관건이겠지만요. 맞습니다. 정책의 의도만큼 실행이 중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사이버 폭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요즘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 욕설, 이걸 넘어서서 딥페이크 성범죄나 SNS 계정 뺏기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수법이 정말 교묘해지고 다양해졌어요. 2024년 조사 보니까 사이버 폭력 비중이 전체 학폭의 7.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7.4%요? 꽤 높네요. 근데 이게 또 익명성 때문에 가해 학생 전학 보내도 별 효과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온라인 공간은 물리적인 분리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요. 2025년부터는 아예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IT 기업들. 네,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곳들이요. 네, 그런 기업들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까지 논의에 참여시켜서 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같은 R&D 지원도 강화하고요. 기술 문제는 기술로도 대응해야겠네요. 가해 학생 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것도 좀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는요, 아예 그 사이버 공간 접근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문제되는 글이나 영상물을 삭제하라는 명령, 이런 걸 새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직접적인 조치네요. 네. 그리고 교육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간의 한라인도 구축해서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전국 17개 교육청으로 확대해서 불법 정보 유통을 더 빨리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응 체계가 좀 더 촘촘해지는 느낌이네요. 근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어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수적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부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처벌로 가기보다는 좀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고 해서 비교적 좀 경미한 사안은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활용 비율은 줄고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는 거죠. 아, 교육적 해결보다는 좀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조사해보면 학교폭력 안임 결정 비율이 높게 나온대요. 아이들 발달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뭔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요. 2026년부터 시범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이라는 걸 도입한대요. 관계회복 숙려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열기 전에 먼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종의 화해나 성장의 시간을 주는 거죠. 아, 일단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먼저 갖자. 그렇죠. 그리고 아주 경미한 사안은 2025년부터 피해 학생이랑 가해 학생을 꼭 분리해야 하는 조치에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거네요. 지역 연계는 어떻게 강화하나요?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요. 2025년 1월부터 교육감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요. 또 글로컬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역 기반의 특화 대학들이요? 네, 그런 지역 거점 대학들이랑 연계해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 교육, 연구 같은 걸 지원하는 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역사회가 같이 돕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 계획,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쭉 살펴봤습니다. 예방 시스템부터 사이버 폭력 대응, 그리고 교육적 해결 기능 회복까지 상당히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어울림 플러스 통합 프로그램이나 관계 회복 숙려 기간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또 어떤 효과를 낼지가 앞으로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그냥 서류상의 계획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정말 학교라는 그 살아있는 공간, 아이들의 관계 속으로 잘 스며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진짜 기여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 이런 고민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